하이썸입니다. K푸드, 한식은 이제 유행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호주 학교들의 급식 메뉴에서부터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최고급 요리로까지 서빙되며 한식은 세계 보편적 음식이자 하나의 문화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식이 음식의 영역을 넘어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콩의 대표적 영어 일간지 더 스탠다드는 최근 몇 년 동안 K-팝과 K-드라마가 한국에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져다 준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동반 상승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라면 수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는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대 라면 공급국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라면의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서 중국으로 향한 수출은 지난해 47% 증가했고 심지어 트럼프의 관세조차 미국인들의 한국 라면 수요를 꺾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성공적인 한국 라면 수출의 핵심은 K-팝 슈퍼스타들과의 협업이었다는 기사는 신라면이 에스파와 진라면이 BTS 진과 협업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역시 라면 먹는 행위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에서는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하나의 매력적인 의식처럼 보일 정도이며 한국 영화에서 배우 이영애가 던지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대사는 지금까지도 실제 연애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질문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라면을 끓이고 먹는 모든 행위는 글로벌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음식 전문 매체 시보투데이 역시도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그 끝없는 한국 라면 트렌드는 수많은 음식 트렌드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해온 불멸의 트렌드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식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기에 한국 라면 트렌드 역시도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기사는 애초에 라면이란 것은 1960년대 일본에서 발명되었음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판매되는 것은 바로 한국의 라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트렌드,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된 현상은 적어도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거나 혹은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제 한국 라면은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안착하여 그냥 평범하게 늘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면뿐만 아니라 한식이 얼마나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것이 되었는지는 호주의 학교들이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호주 매체 세븐뉴스는 K-팝 데몬헌터스가 호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음식 수요 급증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에 영향을 미치기에 K-팝 데몬헌터스 유행 이후 호주 전역의 학교들에서는 한식 점심 메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서비스 업체인 플렉스 스쿨즈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국식 식사 주문량이 200% 증가했다는 기사는 이는 호주의 전통적인 급식 메뉴인 소시지롤과 파이와 같은 음식들을 한국 음식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뚜렷한 증거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불고기 비프볼, 한국식 직화구이 치킨버거, 한국식 치킨라이스 등의 한국풍 메뉴들이 이제 호주 전국의 학교에서 정규 메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렉스 스쿨즈의 CEO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이들은 더 이상 급식 메뉴에 무엇이 올라오는지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다. 그 증거가 바로 한국풍 메뉴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한식이 K-팝의 인기로 인해 덕을 보긴 했지만 음식 트렌드의 지속성은 더욱 강력하다는 기사는 K-팝을 계기로 한식을 맛본 아이들은 대중문화의 영향이 사라진 뒤에도 맛에 이끌려서 한식을 계속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한식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레스토랑에서도 빠르게 정규 메뉴가 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식이 영양적 측면은 물론 학교 주방의 현실과도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라는 기사는 한식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식단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며 학교 주방의 셰프들 입장에서도 재료가 익숙하여 접근이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호주의 학교들엔 한국풍 식사가 확고히 자리 잡았고 점점 더 다양한 한식의 맛이 추가될 것이란 기사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 먹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고 호주 아이들의 입맛까지 한국식으로 바뀌어버린 상황.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미식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걸 다루는 매체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셰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식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서울에 이르기까지 미슐랭 스타들이 언급하는 한식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현재 한류는 프랑스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한국의 특산물과 조리법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한국에서 온 조리 기술은 프랑스의 주방에 자리를 잡았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지금 프랑스 전역에 세계적 미슐랭 스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오랫동안 일식에 가려져 있던 한식이 프랑스 셰프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는 발효기술, 직화요리법, 깊은 국물, 다양한 식감 등 한국의 미식은 뚜렷한 정체성과 전염성이 있는 에너지로서 많은 셰프들이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낭트의 미슐랭 스타 셰프 로맹 보네가 사랑에 빠진 한식 재료는 5가지 맛의 열매라 불리는 오미자라는 기사는 이것은 후추 같기도 하고 작은 포도 같기도 한데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을 조화롭게 묶어내는 특징이 있다면서 로맹 보네 셰프는 이 오미자를 알게 된 이후로 한국의 미식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여행하며 수산시장에서 파는 전복의 싱싱함에 감탄하고 나주의 된장명인을 찾아가는 등 한식 탐험을 하였고 낭트로 돌아가는 길에는 음식 아이디어를 가득 담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그는 진짜 한국의 맛을 알리는 대사가 되기로 결심하여 자신의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에 한식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단호박 김치와 한국식 육수를 곁들인 다양한 메뉴 그리고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크로켓 요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셰프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다는 기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설게 느껴지던 고추장과 김치가 프랑스의 식탁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리에서 한국 식재료나 한식당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파리의 거의 모든 구마다 K푸드 전문 식료품점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는 이제는 일반인들조차 고추장 정도의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며 10대 소녀들 중에는 완벽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이탈리아라고 불릴 정도라는 기사는 한식은 무엇보다 식재료가 매우 탄탄할 뿐만 아니라 맛이 선명하며 정체성이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한식이 정말 거대한 우주라고 설명한다는 기사는 한식은 심지어 사교성이 내재된 문화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성스러운 독주가 아니라 풍성한 나눔과 웃음이라는 기사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한국인들의 문화는 라틴 사람들 같다면서 일식이 엄격하고 기교와 위계의 존중을 중시한다면 한식은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에너지와 즐거움을 중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더해 한국인들의 패션 센스까지 고려해보면 한국과 이탈리아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과거에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팀에 한국인 요리사를 두고 있었다는 한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사례를 전했는데요. 그의 수석 셰프가 현재 서울의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셰프 강민구였다는 기사는 한국 요리사들은 대체로 진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식재료에 민감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한국의 셰프들이 프랑스의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프랑스에 남아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어 프랑스와 한국 퓨전 요리를 선보이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프랑스식 식재료와 기술을 한국에 퍼뜨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프랑스 셰프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요리를 배우거나 현지 팀을 꾸려 레스토랑을 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는 이렇게 프랑스와 한국의 셰프들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순환시키며
비옥한 하이브리드 요리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프랑스에 영감을 주고 프랑스도 한국의 주방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학교 식당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은 전 세계에서 대중성과 보편성은 물론 파인 다이닝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한식은 유행이 아닙니다. 라면 한 그릇이 글로벌 문화가 되어 언어이자 놀이이자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전 세계에는 한식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이국적이거나 이색적인 맛이 아니며 지금 전 세계는 한식을 더욱 깊이 배우고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식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아닌 한식이 정착해가는 속도, 다시 말해 한식이 글로벌 문화로 더 확고히 자리 잡아가는 속도를 논해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